이야기와 추억의 그 시절 추억의 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이번 키워드는 패대기쇼 인물 탐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희정 충남지사 편입니다. 자, 안희정 충남도지사 어떤 분입니까? 충청남도지사 안희정 1964년생 현재 51세입니다. 논산에서 철물장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철물점에서 남대동고등학교를 중퇴를 하고 서울 성남고등학교를 자퇴를 하면서 대입 검정고시로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정무 담당 비서관이 있으면서 민기 5선 충남지사를 지내면서 6기의 당선자로 이번에 도지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좌희정, 우광재라고 불렀죠. 우광재. 네. 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아주 초해를 많이 입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1988년도에 국가보안법으로 수감되었었고 또 2003년도에 정치자금법으로 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 또 구속이 됐었죠. 도정 방침으로는 행복한 변화와 새로운 충남, 여러분의 주인공입니다라고 해서 도청 앞에 써붙여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민들이 주인공입니다라고 해놨습니다. 특히 방침으로는 대화와 소통, 참여와 자치, 공정과 투명, 상생과 균형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핵심 프로젝트는 아산권 시시가지 조성하는 거와 안면도 국제 관광 개발에 대한 거와 또 안면도에 보현 연육교 설치하는 거, 또 백제 문화권 개발과 대산항과 보령항 개발을 하는 데에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두고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오늘은 간략하게 하십니다. 더 있으면 이따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안희정 우리 지사 하면은 이 야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문재인을 대항할 수 있는 우리 대권 주자 반열에 지금 오르고 있는 분인데요. 우리 충청도로서는 뭐 과히 나쁘지 않는 그런 구도인데 육 교수님은 그동안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뭐 대단히 좋게 기대감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뭐 도지사를 재선을 했고 또 미래의 정치 지도자로서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권에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되고 있죠. 저는 이분에 대해서 우선 긍정적인 측면에서 제가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것은 그 지도자로서 미래를 항상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미래 국가와 우리 충청권 지역의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고 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 이념이나 체제나 가치관이라든지 또 그 국정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 항상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미래를 이야기한다는 부분이 저는 참 마음에 듭니다. 특히 그 요즘에 부각되는 그 미래 정치 지도자들 예컨대 뭐 남경필 지사라든지 원유룡 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주 경쟁적으로 지금 미래를 향해서 도정을 운영하면서 미래 비전과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그 미래 지도자로서 좋은 덕목과 안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두 번째 마음에 드는 거는 분권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 중앙 집권화되어 있는 체제도 지방 분권화해야 된다. 권력을 수평적으로 나누기도 해야 되지만 수직적으로 중앙과 지방 간에 나눠야 된다. 이건 아마 노무현 대통령의 분명한 철학이었기도 하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안희정 지사가 그거를 아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을 하고 있고 동감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찬반이 있는데 하나는 약점이고 하나는 강점인데 그 소통을 잘해요. 이분이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더라고요.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 또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토론을 아주 활성화해서 어떤 결론을 끌어내는 그런 능력은 지도자로서 꼭 필요한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역시 그 노무현 때부터
그 닦고 배우고 이렇게 해서 그게 아주 이제 빛을 발하는 그런 그 소통 능력을 저는 굉장히 좋게 보면서 우선 안희정 지사의 3가지의 능력을 저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이 평가가 되시네요. 네, 안희정 지사는 사실은 이제 시골에 그 고등학교 저하고 같이 나왔어요. 예, 같은 시기에 저기 했는데 안타깝게 중간에 중퇴를 했죠. 중퇴를 했는데 어찌됐든 보문산 그 끝자락에 그 전기도 받고 백제 황산벌 전기도 받고 그 지금까지 오는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그 시련도 있고 그 어릴 때부터 그랬던 거죠. 고등학교 때 중간에 자기 발로 나갔던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잘린 거예요. 잘린 거였기 때문에 그 잘린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단순하게 불운문서 수집제 뭐 이런 걸로 잘렸어요. 고등학교 때. 무슨 얘기예요? 불운문서 소지제 같은 게. 불운문서. 네, 그러니까 이 저기 할 때 뭐 이렇게 뭐 책자 뭐 다른 거 갖고 다니고 뭐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옛날에 무슨 자익 뭐 이런 거를. 뭐 누가 뭐 나눠줬는데 그거 가져가고 뭐 했는데 뭐 우리 그 학교에서 일이 남대중 고등학교가 그 80년대 데모가 있었어요. 그럼 나름대로 억울한 면도 있겠네요. 네,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랬는데 하여튼 어린 나이에 어찌됐든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또 뭐 서울 가서 고등학교를 좀 다니려다가 또 거기서도 뭐 안 하고 이제 검정고시를 보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대학에 입학하고 또 입학을 하다 해서 이제 또 운동해서 반미청년회나 이런 것들 또 해서 또 옷고도 치르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우리 안희정 지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자질을 좀 갖추고 있다. 또 그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지금 현재까지 여러 가지 어떤 이 인간적인 면, 또 다른 그런 권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담금질이 잘 돼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 지도자가 갖춰야 될 것들 중에 어떤 시련들이 닥쳐왔을 때 그 상황에 그 경험하지 못하고 또 간접적으로든 뭐로든 못하면 그 대처 능력들이 없는데 뭐 심지어는 자기가 모셨던 그 대통령이 자살까지 이뤄내는 어마어마한 이런 충격 이런 것들이 몸으로 체험하고 그것들이 이제 체화돼 있고 무엇을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소통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비전 이런 것들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충청도 주자로서 예전에 나는 JP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다. 남의 밑에 들어가서 하는 2인자가 되지 않고 충청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충청도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충청도의 지도자가 되겠다. 그래서 차세대 충청도 주자로서도 손색이 없는 것 같고 또 우리 충청도 주자로 내보내도 또 나라를 맡아가지고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친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호평을 해주셨는데. 자, 우리 성 국장님, 뭐 정치행정국장이니까 뭐 대전시뿐만 아니라 충청남도도 다 관할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동안? 한마디로 점철을 한다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다 보면은 정치인으로서 복받은 양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김학의 지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고등학교 다니면서 중퇴도 하고 잘렸는지 중퇴인지
투쟁도 하고 또 노무현 키드라는 개념으로서 최소한 오른쪽 왼쪽에서 버티면서 그 양반 밑에서 정치를 배우고 데모와 투쟁과 그 힘든 쪽으로 이제까지 살아온 양반입니다. 속으로는. 네. 근데 껍데기로는 봤을 때 전혀 틀리게 생겼지 않습니까? 귀공자지 않습니까? 누구나 좋아하는 정치인으로서 그래서 진짜 복받은 양반이다. 그 저로 그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은 제가 대통령은 만들 수 있어도 제가 대통령은 될 수 없습니다. 기본 껍데기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왜냐면은 모든 유권자를 다 만나보고 내 의견을 얘기하고 내 사상을 얘기해서 내 사람을 만드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이미지 퍼스트 사인으로 처음에 딱 보였을 때 아 신뢰가 가고 참 다정다감해 보이고 그 껍데기가 일단 30%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데 우리 안희정 지사는 그걸 가졌습니다. 아, 그걸 껍데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기 안에서는 진짜 투쟁도 하고 또 누구 못지않게 고생도 하고 어렵게도 살아오고 그 데모 많이 하고 그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도 많이 했던 양반인데 겉으로 보이기는 전혀 반대급부로 보여요. 그러면은 일반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사상과 뜻을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겉에서 오는 온화함과 겉에서 오는 푸근함, 우리 내 막내 동생 같은, 내 막내 아들 같은 이놈 띵깡을 부려도 이쁜, 그래서 이해를 해주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양반은 정치적으로는 진짜 복받은 양반이다. 그리고 지금도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 양반은 본인이 한 거에 130%까지를 그 덕을 보는 양반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10개를 잘해도 5개밖에 표시 안 나기도 하고 7개밖에 표시 안 나기도 하는데 진짜 10개를 잘했는데도 13개를 잘한 걸로 인정받는 네. 진짜 정치적으로 복받은 양반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 예. 지금 우리 선국장께서 신원서판을 얘기했는데 우리 신원서판하면 육동열 교수 뭐 그렇죠. 예. 뭐 왜냐하면 일단은 사람이 신원서판이 안 돼서 지금 불이익을 받는 우리 지역의 원외위원장분들 몇 분 계세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자, 그렇다면은 이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와, 지금 굉장히 좋은 호평들을 해주시는데 도정 지난 선거 5기에 4년, 지금 6기에 1년, 도합 5년 동안 이 강의 정치, 어디 특강 정치만 하고 다녔지 도대체 한 일이 뭐냐, 뭐 이렇게 혹평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제가 생각하세요?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네, 하는 네. 거예요. 아까는 세 가지 장점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뭐 개선해야 된다고 할까 아니면 극복해야 될 세 가지 과제가 뭐냐면 첫째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토론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뛰어나서 굉장히 장밋빛 그림을 그리고 제시를 하는 데는 좋은데 성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정의 성과가. 이를테면은 그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은 지난 4년 또는 지난 1년, 6기 1년 네. 평가는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뭐 리얼미터에서도 도지사 직무 평가는 거의 2위 계속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또 매니페스토 공약 실천 그 저기 평가를 하는 매니페스토도 최우수 등급을 계속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도 많이 타고요. 그러니까 이런 공식적인 평가는 굉장히 높게 받아가고 있는데 그 내부적인 그 도정의 성과를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의아할 정도로 그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 4년 동안에 충청도의 그 공무원 청렴도가 최하위로 추락을 했고 또 황해 경제 자유구역 지정에도 실패를 했고 또 충남도가 농업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충남은 안지사 오기 이전에는 거의 전체 우리나라 대한민국 농업의 1위 내지 3위를 유지를 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농업 생산성이라든지 네. 농업 뭐 작물 현황이라든지. 근데 지금은 추락을 해가지고 6, 8위로 떨어졌어요. 계속해서 지금. 그래서 뭐 그 우리 안 지사님이 뭐 삼농 혁신을 하고 뭐 이런 노력을 하긴 합니다만 또 정책이 굉장히 화려하고 잘 짜여져 있지만 그것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성과는 자꾸 나쁘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 또 얼마 전에 당진 평택의 갈등 상황에서도 그렇죠. 이제 그 매립제 상당 부분을 평택에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그 도지사의 하나의 업무 능력 평가로 받는 거고, 특히 이 지금 충남도가 그 천안 아산 당진은 잘 되잖아요. 네. 여러 가지 철강 뭐 디스플레이 산업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그런데
그 미래를 보는 R&D 예산을 들여다보면은 전국에서도 꼴찌입니다. 이게 전체 예산의 1.3%밖에 충남도가 가져오지 못했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역대 그 지사들이 충남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산업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에서 그 상당히 성과를 냈는 데 비해서 의외로 우리 안지사의 그 실질적인 가시적인 성과는 대단히 낮게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 현장에서 우리 이 안지사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 또는 그 갈등의 이슈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해석하기를 대권의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충남을 대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개입을 하지 않는다라는 해석과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 앞으로 도정의 숙제, 우리 안 지사님의 그 리더십의 숙제는 그 모든 좋은 그런 능력을 이제 가시적인 성과로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 그래서 도민들에게 이걸 보여주느냐, 이것이 도민은 물론이고 앞으로 대권을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평가 요소가 될 것이다 는 점에서 숙제를 안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의장님은 어떻게 됩니까? 안희정 지사가 철학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그 나름대로의 철학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 양반이 얘기하는 그 메인페스트란 자신의 과거 행적을 솔직히 말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공적으로 밝히는 일이라고 그 양반은 메인페스트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학생 때 학생 운동을 할 때는 약간 진보적 좌클릭에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는 실제로 내부와 외부는 어떤지 모르지만은 이 부분을 지금 친노들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지 모릅니다. 저번에 막말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 형성되어 있는지, 특히 충청권에서는 약간 좌클릭을 조금 싫어하는 편이 있는데 그런 거를 표현을 하지 말아야지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표현이 안 되고 있으니까는 시민들이 지금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분의 장점이 뭐냐면 함부로 남한테 말을 하지 않아요.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답변하는 거를 그렇게 그 즉석에서 답변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확인을 한 다음에 답변을 합니다. 그 충청도식 아닙니까? 충청도식. 근데 이현구 지사와는 답답해 전혀 죽는 안 거예요. 돼. 이현구 지사는 나오는 대로 그냥 뱉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분과의 반대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질 급한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대답 들으려다. 네. 그래서 약간의 지금에 와서는 이제 좌클릭에서 우클릭으로 좀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 많은 책을 보고 많은 걸 가지고 또 많은 강의를 하고 다니는 거를 그 장점을 되살려서 충청민한테 또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뭔가를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또 시간 관계상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만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희정 지사를 얘기할 때 또 이 부분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 네. 노무현 정권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명박 정권 들어서고 나서 네. 우리는 패족이다. 네. 패족 발언 아시죠? 네. 이런 발언까지 하면서 납작 엎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그거와 관련해서 또 전반적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그런 표현까지 쓰게 된 건 아무래도 노무현 정부의 그 성공이 이어지지 못했다. 말하자면 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말을 했잖아요. 자기는 그 구시대 새 시대의 그 첫 주자가 되고 싶었지만 구시대의 마지막 주자가 되고 말았다. 네. 이제 이런 아쉬운 표현을 한 적이 있듯이 그 안지사도 아마 아쉬움이 많았을 겁니다. 지난 그렇죠. 노무현 정부의 그런 비참한 최후를 지켜보면서. 그래서 아마도 이제 본인은 이제 지사를 잘하고 또 대권이라는 큰 꿈을 가지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못다 이룬 꿈, 뭐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그래서 그러한 사회를 만들고 싶은 꿈을 굉장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애정과 또 그 아쉬움 같은 것들이 이 도정이라든지 이분이 대권인 가도록 가는 여러 가지 길목에서 아주 곳곳에서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저는 아마 우리 충청권에 아주 강력한 미래 지도자로서 이제 발돋움하고 있는 그렇죠. 이제 그런 점. 그리고 또 굉장히 진보적이면서도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합리적이고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이쪽에 보수적인 또 미래 지도자들 또 혁신적인 보수 또 뭐 따뜻한 보수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또 미래 지도자들과 잘 이게 서로 경쟁을 정말 선의의 경쟁을 하고 이렇게 간다면 우리 정치 발전은 물론이고 우리 국가 대한민국이 발전하는데 그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 말과 화려한 언변만 가지고는 이제 이런 것도 이루어지는 아니니까 그건 공허하고 이상적이니까 그 꿈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도정에 더 정말 적극적으로 도정의 성과를 내고 또 도정의 굳은 일, 도정에서 어려운 일도 조금 나서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예. 이사님도 저는 우리 안 지사한테 참 부탁하고 또 앞으로 했으면 하는 일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정부에 대한 공과 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공과는 있는 거죠. 공과가 네. 있어요. 그런 공도 아주 큽니다. 그 큰 것들은 공은 살리고 과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그 이상은 높되 현실은 그렇지 못했던 점들이 있습니다. 이 참여정부가 또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도정을 하면서 본인이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또 이제 과제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이게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의 공과 과와 또 안희정 지사의 공과 과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대권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 어떠한 것들을 잘 이루어내느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꿈은 누가 꾸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꿈은 이루라고 있는 거이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되 지금에 있는 도정 여러 가지 지금 도정에서도 장단점을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점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극복하고 앞으로의 꿈을 꾸면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는 이 큰 지도자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국민이고 도민을 대해서 도민에 대한 사랑 또 이런 측은지심 또 불쌍하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만이 전체를 끌어안는다. 그래서 저도 우리 진보적인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따지면 뭐 몇 프로 안 되는 그런 거인데 실제 그들만 끌어안는다면 뭐 대권이든 뭐 도지사든 다 될 수 없는 건데 실질적으로 충청도에서 그 여야 진보와 보수를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힘을 보여줬다고 보고 더 크게 생각해 가지고 나라에서도 그런 진보와 보수를 다 끌어안고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하면 아마 충청도의 미래 주자로서 또 대한민국의 대표 주자로서 상당한 그 네. 성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 송 국장님도 말씀해 주시죠. 예, 참 신기합니다. 그 안희정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아까 육동일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도정을 꼼꼼히 살펴보면은 역대 도지사들의 비교를 평가를 했을 때 엄청 잘한 것도 없고 엄청도 못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차세대 리더다, 야당의 대표주자다 이렇게까지 올라오면서 얘기가 나올 정도면 수많은 정적들이 생기고 잘해도 끌어내리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이 무지수로 생겨나야 되는데 희한합니다. 특별히 잘한 것도 없고 특별히 못한 것도 없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는 참 이쁘게 포장이 잘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충청도에 참 다행스러운 아까 답답해 죽겠다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건 저희들만 충청도만이 갖고 있는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충청도민들은 여야를 떠나서 정치적인 색깔이나 관념을 떠나서 안희정이라는 이름 세 글자에 충청도민들이 그 대전을 비롯해서 충남도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 기대에 부응을 해주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네. 자, 안희정 지사, 우리 충청에서도 큰 자산이지만 우리 국가적으로도 큰 자산입니다. 하루빨리 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충청의 대권주자로 또 대권에 성공해서 대한민국을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